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그런데 커피는 이미 1990년대에 발암물질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약물이에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카페인에 중독됐고. 안녕하세요,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현재 저는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불편한 진실을 제가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커피인데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가 먹으면 안 되게끔 다 교육이 돼 있어요. 굳이 19금 술, 담배처럼 안 돼도 커피는 학생들은 먹으면 안 돼. 유치원, 초중고, 여튼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커피인데, 불과 2, 3년 차이로 커피를 먹는 게 과연 몸에 좋을까? 그러면 그 인구 다 빼고 해도 넉넉히 잡아도 2천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세계 커피 시장 무려 몇일 것 같으세요? 3위입니다. 3위. 당연히 1위는 커피의 본고장 하면 이탈리아 떠올리시죠? 아니에요. 미국이 모든 유통과 전 세계 판매를 한 시작점입니다.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커피가 전 세계화 됐거든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를 유행시키고 전 세계화 시킨 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장이 1,8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2위죠.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라는 건 이 커피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뜻하고, 이 인구수의 소비량이 엄청나다. 그러면 이 커피가 몸에 정말 좋다면 우리나라의 이 건강지수도 올라갔어야겠죠. 암 발생률도 떨어지고. 왜? 간암을 예방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커피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좋은 것들을 막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피는 이미 1990년대에 발암물질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태운 게 커피거든요. 여러분, 고기 태워 먹으면 안 좋은 벤조피렌 나오고, 튀긴 음식인 대표적인 감자튀김엔 아크릴아마이드 나오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는 태웠다라는 인식 자체를 못 하신 분이 실제 많아요. 콩을 로스팅해서 나왔다라고 모르신 분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가서 이 투명한 통에 든 시커먼 것 자체가 커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원두를 로스팅 130도에서 많게는 230도까지 고열까지 해서 구워서 태운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현재 먹고 있는 커피의 원료가 됩니다. 저 역시 커피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는 드셔야 한다. 그래서 커피는 1990년대 발암물질로 이미 등재가 됐다가 왜? 태우니까 빠졌다. 왜 빠졌을까요? 이게 건강에 무해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술, 담배, 탄산음료가 전 세계화 됐죠. 근데 이미 코카콜라나 뭐 사이다나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도 몸에 안 좋다라는 거는 누구도 반박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커피 시장이 거기를 대체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돼버렸어요, 커피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습니까? 발암물질에서 빼려고. 이게 유해성이 확인이 안 돼서 빠졌다? 이거는 아주 순수한 생각이고요. 이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분명히 KBS 9시 뉴스나 MBC나 SBS나 YTN이나 주류 언론들에서도 이제는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간히 얘기를 해요. 술은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암을 예방한다라는 이 홍보 마케팅 문구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뉴스에서조차도 술은 하루에 한두 잔도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게 현대의 과학이 감출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났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하루 한 잔까지는 괜찮다. 현재 이것까지는 다 인지를 해요.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바로 카페인 성분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상한선인 거죠. 400m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역설적인 거예요. 그럼 한 잔 넘으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하루 한 잔도 몸에 과연 좋을까? 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역시 술, 담배, 탄산음료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다시 발암물질로 들어갈 거다. 왜?
태웠을 때 나오는 벤조피렌과 감자튀김에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아시고 커피를 드시더라도 하루 한 잔을 먹더라도 아니면 매일을 먹더라도 첫 번째 커피처럼 중독이 되는 거는 이제 카페인 성분 때문인데 이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약물입니다. 카페인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커피도 약물인 정말 이게 중독을 일으키는 기호식품도 아닌 식품도 아닌 약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금 딱지가 붙어서 결국에는 야 이거 발암물질 있어. 선택은 너희가 해. 우리는 다 알려줬어. 정부에선 책임 안 져. 그렇게 될 날이 수년 내에 온다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채소과일식 책 내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련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그럼 믹스커피의 좋은 점에 대한 영상이 막 돌아요. 또 누가 보내주세요. 뭐 이제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이런데 어떡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선진국이잖아요. 여기까지 되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 무시 못할 것도 믹스커피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말은 믹스커피는 먹지 말아요. 환자가 물어볼 때 아메리카노는 한 잔까지는 그냥 먹어. 아유, 한 잔까지 먹지 말라고 하면은 막 계속 물어보거든. 왜요? 그때 한 잔은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믹스커피는 일단 끊으세요. 특히 당뇨, 고지혈증.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또 그런 거는 안 믿고 드시냐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상업주의다.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있어서 민주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의 일환에서 그 시나리오가 돈 거 쏘 나쁘지 않아? 그걸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말 쇼츠 보면요 제가 봐도 야 먹고 싶다. 먹어도 되겠다. 다시 먹어도 되겠다. 믹스커피를 막 칼로리 열량 개념으로 설명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프림은 야자수, 불포화 지방산 막 그럴싸한 얘기들로 막 도배를 해요. 약 팔 때 하는 얘기예요. 약 팔 때. 약장수들의 기본입니다. 사람 홀리게 만드는 거. 그거 보면 먹어도 되게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안 좋다 그래서 참고 있는데 누가 먹어도 돼. 하루 한두 잔은 먹어. 3-4잔까지 먹어도 돼. 이 말 해주면요. 아유 좋아하고 먹게 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요. 돈 번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간혹 그러신 분도 있어요. 믹스커피 난 30년 먹고 50년 먹고. 근데 그러신 분들 사례들요. 그거는 1억 분의 1 확률이고요. 근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안 걸린다는데 그 암의 원인이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거는 밝혀졌는데 또 동시에 폴리페놀 때문에 간암 예방한다고 간암 환자한테 커피 한 잔 먹으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는 모순적으로 안 맞다라는 판단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정도의 사고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약물이 가장 무서운 게요. 수십 년에 지나서 몸에 그 부작용이 축적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약대에서 결심을 한 것도 실은 제가 커피 사업하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몰랐죠, 저도. 32살인 젊은 나이에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을 정도로 심장 통증이 심하고 모든 불면, 두통, 피부 발진 그러한 것들이 커피로 인한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꾸준히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하고 매일 마시고 에스프레소 그 독한 거 먹고 그 당시 때는 그 누구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로스팅할 때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조차 안 해줬어요. 그냥 저는 향긋하니까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모든 현재는 고지혈증,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오랫동안 써봤더니 이게 섬유나 관절 근육통을 갖고 온다는 이 부작용들을 하나씩 다 인정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바로 나타나는 수 있는 게 약물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약들이 이제 퇴출이 하나씩 되죠. 근데 수십 년 동안 써봤더니 이게 몸에 부작용을 갖고 온다. 그럼 또 신약이 계속 개발되고 대체가 되는데 약물에 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여기에 가까이 알고 있는 여러분 다 먹는 우리 코로나 때 먹으라고 했던 타이레놀 여기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미 간암을 유발한다라는 게 밝혀져서 유럽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게 처방을 자제하도록 공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얼마나 우리 이걸 무분별하게 또 조금만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생리통이 오면 먹습니까?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간암, 자궁암 여러 가지로 간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는 외면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장 규모가 엄청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커피에 발암 물질이 있으니 경고 문구를 알려라 니네. 앞으로는 이대로 그냥 팔면 안 돼. 니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먹게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런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몇 년간의 엄청난 그 로비에 의해서 그거를 실행으로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 우리나라도 2020년에 드디어 식약처에서 권고사항을 합니다.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 0.8ppm 이하로 나오도록 좀 신경 써줘. 유럽은 0.4ppm이에요. 우리나라가 2배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물질이 제가 말씀드린 아크릴 아마이드지 벤조피렌이지 그 외에 수천 종류 담배랑 똑같이 나옵니다. 왜 태우기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산패가 되거든요. 로스팅한 순간부터 그 기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또 한번 에스프레소로 압축을 해요. 갈아요. 여기다가 또 라떼 만든다고 우유에 단백질을 또 넣어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이거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당독소라고 하거든요. 당뇨할 때 당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성될 때 나오는 물질을 당독소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매일 내가 모르고 먹는 하루 한 잔이 무서운 게요. 하루 한 잔으로 안 그친다는 겁니다. 커피는 누구 만났다고 커피 마시고 또 잠 안 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커피 마시고 하루 한 잔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요 금방 하루 3잔 4잔 드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저는 우리 한국의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과 멀지 않다. 이건 누군가는 계속 진실은 이런 불편한 진실은 얘기해야. 담배도 발암물질로 지정되기까지 엄청난 소송전이 난무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왜?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 가운 입고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 광고 해줬거든요. 커피 애호가들. 저도 물론 커피를 얼마 좋아했겠어요. 지금도 커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한 잔도 무심결에 이걸 계속 먹었을 때 다른 데서 원인을 못 찾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내가 아프다면 저는 커피부터 끊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성이고 면역 시스템이고 림프 시스템이고 이런 자세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채소가이식이라는 책을 썼던 거고 그거를 치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채소가이식이거든요. 근데 커피는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이게 누구는 먹을 수 있는 체질이고 누구는 아니다 이런 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커피 한 잔만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그날 밤 잠 못 자시는 분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게 커피가 규제가 어려운 게요. 로스팅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거를 방법이 있을까 해도 그냥 19금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담배랑 똑같거든요. 담배도 이게 수십 종류 수백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이 특정 물질을 카페인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그런 분들이 카페인을 섭취를 안 하면 그냥 좋아지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력이다. 그런데 카페인을 분해하고 효소할 수 있는 물질이 내가 특별히 많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하고 콩팥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물질, 즉 암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 안 먹어야 될 음식부터 제한하시면 우리 몸은 그만큼 해독하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자연 회복한다. 그 시간을 반드시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평생 커피 먹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안 좋다면 단 일주일이라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을 못 끊는 것 자체가 이미 카페인에 중독됐다라는 걸 뜻하고 심각하게 이미 내 장기 중에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이 부신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막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각성이 순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성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카페인에 중독됐고 부신 피질 피로 증후군이라는 거에 이미 걸렸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점점점 커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3잔, 5잔, 심지어 10잔, 20잔까지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처럼 막 커피를 먹는 거죠. 일단은 끊으실 수 있으면 끊어보고 일주일이든 2주든 3주든 우리 몸은 그래서 제가 2주의 기적, 3주의 기적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만 몸에 안 좋은 게 제한되면 반드시 몸은 우리 림프 시스템의 작용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내 몸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냐? 마시는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차 문화는 있었죠, 인류가. 그런데 이 차 문화를 커피가 대체했는데 녹차, 홍차보다 더욱 강력한 이
카페인, 녹차에도 홍차에도 카페인 있거든요. 근데 녹차에 중독되시는 분은 없어요. 이게 기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커피 자체가 완전히 로스팅을 하면서 변형되면서 생기는 이 단백질 변성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마시는 거를 대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저는 과감히 추천드려요. 집에서 주스에 드셔라. 커피 끊고 싶으시면 밖에서 사 드시는 건 안 돼요, 대신. 그래서 채소, 과일, 주스 갈아서 드시든 착즙해서 드시든 그렇게 대체하면 커피를 끊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차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물 드세요 하는 건 무책임한 얘기고요. 채소, 과일 주스 신선한 살아있는, 절대 당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들조차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자연치유 사례들이 쌓여있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시고 그렇게 커피를 살아있는 채소, 과일 주스나 착즙으로, 즉 무첨가 주스죠,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셨다면 참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손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갖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드립커피는 괜찮나? 콜드블루 커피는 괜찮나? 그런데 일단은 하루 한 잔도 안 낸다라는 거는 한 잔도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건강에 관심 있어서 이 영상도 보시는 거잖아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맞다 틀리다 이러한 여러 마케팅에 의해서 나온 정보들은 다 무시하시고 내가 한번 커피를 끊어보고 나서 내 몸이 달라진 거를 느끼면 그게 진실입니다. 어떠한 과학적 이론도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달라져서 컨디션이 좋아졌다면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